2020 KBO 야구 분석. 먼저 6월 26일 NC와 두산의 경기 데이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확인하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양 팀의 선발 투수는 이재학 선수와 박종기 선수로 발표가 났죠. 먼저 이재학 선수의 지표를 함께 확인해 보시면 이번 시즌 8경기 등판하여 3승 3패, 방어율 5.58로 40과 3분의 1이닝 동안 43개 피안타, 25실점 기록하고 있으며 두산 상대로 지난달 21일날 등판한 적이 있죠. 이날 등판하여 5이닝 동안 8개의 피안타 그리고 4실점을 기록했습니다. 이재학 선수는 6월 들어서 좋지 못한 모습 기록하고 있죠. 1승 3패에 달하는 모습입니다. 이 직전 두 경기의 경우에는 키움에게는 헤드샷 퇴장, 한화에게는 5이닝 동안 8개의 피안타 4실점으로 페이스가 너무 좋지 못했죠. 결국 이 좌타자에 대한 피안타율이 3할 1푼 3리로 약한 모습 보이게 되고 직구와 체인지업, 투피치 스타일의 한계에 조금 부딪히는 것 같은 모습입니다. 피안타율 자체가 그렇게 높게 형성되지는 않으나 타자들에게 노림수를 가지게 하기 쉽다는 점에서 아쉬운 이재학 선수입니다. 상대는 박종기 선수입니다. 박종기 선수는 이번 시즌 2경기 선발 등판에서 1승 1패, 방어율 2.53, 10과 3분의 2이닝 동안 7개의 피안타, 8개의 탈삼진, 그리고 3개의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죠. 하나와의 경기에서 6월 14일 하나와의 경기에서 4와 3분의 2이닝 동안 홈런 포함 3개의 피안타 총 3실점으로 패전 투수가 되었지만 경기 내용은 경기력 또한 나쁘지 않았다 라고 평가되었으며 결국 20일 재등판의 기회를 얻어 6이닝 동안 4개의 피안타 무실점으로 경기력을 증명하였습니다. 좌우타자 피안타율이 모두 2할 아래로 준수한 모습이죠. 박종기 선수는 커브가 상당히 고평가받고 있습니다. 평균 구속 113.2 정도인데 직구와 커브의 구속 차이가 무려 30km 차이가 나다 보니까 타자들이 타이밍을 맞추기 힘들 뿐더러 스트라이크 존 안으로 제구가 원하는 대로 되는 부분이 인상적이죠. 또한 투구 로케이션을 이닝이 지날수록 슬라이더와 투 스트라이크 이후 좌타자에게는 체인지업도 잘 활용하는 그런 모습 보여주면서 타자와 수싸움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직전 LG와의 경기가 잠실에서의 좋은 기억인 만큼 1차전 경기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입니다. NC의 경우엔 이제 KT에게 충격적인 모습으로 더블헤더 경기를 마치고 원정 6연전을 치르기 위해 잠실로 이동을 합니다. 팀 분위기가 많이 죽은 모습의 NC며 특히 타격과 불펜에서 리그 초반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죠. 여기에는 최근 강진성을 포함한 타점 능력을 가진 타자들의 기량이 조금 떨어진 것이 영향을 많이 끼친 듯 보입니다. 반면 두산은 대부분 부상 이탈 선수들이 주중 경기를 시작으로 복귀에 성공을 하였으며 오재일 선수를 제외한 나머지 선수들은 좋은 기량 보여주면서 타격에서 느낌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 보여주고 있죠. 순위 경쟁의 중요한 매치업인 만큼 양팀 모두 양보 없는 싸움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며 선발의 역할이 중요해 보이는 내일입니다. 양팀 모두 원정에서 더블헤더를 치르고 넘어오기에 불펜의 피로도는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이죠. 선발의 기대 이닝이 길지 않은 만큼 불펜의 역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다득점 양상 속에 최근 타격의 흐름이 좋은 두산이 좋은 흐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기아와
키움의 경기 데이터 분석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간용 선수와 조영건 선수로 발표가 났죠. 우선 간용 선수의 데이터부터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이번 시즌 8경기 선발 등판하여 3승 3패, 방어율이 3.94로 45와 3분의 2이닝 동안 39개의 피안타, 49개의 탈삼진, 그리고 20자책점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되게 좋은 투구를 해오는 그런 간용 선수지만 직전 2경기의 경우에는 총 12개 이닝 동안 7실점으로 좋지 못하였으며 거기엔 이 볼넷이 6개가 포함된 것이 아쉬운 성적의 원인이다 라고 보여지네요. 실제로 좌타자에 대해서는 2할 8푼 1리로 조금 높은 감이 있지만 우타자에 대해서는 1할 9푼 1리로 좋은 성적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볼넷이 얼마나 큰 영향 끼쳤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또한 간용의 장점은 슬라이더, 커브, 체인지업이라는 변화구인데 좌타자에게는 체인지업, 우타자에게는 슬라이더가 아주 좋은 무기로 사용이 됩니다. 상대는 조영건 선수입니다. 조영건 선수의 데이터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조영건 선수는 시즌 5경기 중 4경기가 선발 등판이었죠. 1승 0패, 15와 3분의 1이닝 동안 20개의 피안타, 8자책점을 기록하고 있으며 꾸준히 볼넷을 2개씩은 기록한다는 점도 좋지 못할 뿐 아니라 선발로서 제 역할을 한 경기는 한화의 매치 단 1경기뿐이며 3이닝 정도의 그런 짧은 기대 이닝만을 보여주며 강판당하고 있습니다. 상대는 순위권 싸움을 하고 있는 기아인 만큼 힘을 쏟아부어야 하는 키움입니다. 하지만 선발에서 큰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죠. 조영건 선수는 중심 이동에 있어서 조금 밸런스가 완전하지 못하다라고 보여지며 직구와 슬라이더가 주목인데 제구가 불안하여 가운데 몰리는 공을 던지게 되다 보니 피안타율도 자연스레 이렇게 올라간 모습입니다. 따라서 내일도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더군다나 키움과 기아에겐 아주 큰 배경적 차이가 존재하는 이번 경기죠. 기아의 경우 롯데와의 원정에서 우천으로 인해 2경기나 휴식을 취하면서 체력을 보강했습니다. 또한 김선빈 선수가 복귀가 예상되는 만큼 타격에서도 큰 보강이 있을 예정이며 키움의 경우에는 연승 흐름을 이어가고는 있지만 조상우가 더블헤더 2경기 모두 피칭을 했다는 점, 김태훈 카드를 사용했다는 점에서 선발 등판 시 기대 이닝이 5이닝이 되지 못하는 조영건이 선발로 등판하는 경기에 불펜 기용 자원이 조금 한정적일 수도 있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 경기 타격감이 좋은 키움의 중심 타선과 체력적으로 우세해 있는 기아와의 경기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즉 간용 역시 휴식을 길게 가져가면서 컨디션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여건은 존재합니다만 타격 페이스가 좋은 키움의 중심 타선을 상대로 결코 완벽한 피칭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기아 또한 김선빈의 복귀로 상위 타선에서 더 조영건을 흔들어주며 득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키움은 기대 이닝도 기대 이닝인 만큼 아무래도 불펜전으로 끌고 갈 가능성이 높죠. 기아가 얼마나 해주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저득점의 경기가 조금 더 좋아 보인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간용이 무너지더라도 4실점 정도라면 기아는 키움을 상대로 5점에서 6점 정도를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며 그래도 아직 기아의 불펜은 건재함을 과시하면서 경기를 굳혀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주는 경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6월 26일 삼성과 롯데의 경기 데이터 분석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양팀의 선발 투수는 원태인과 스트렐리 선수로 발표가 났죠. 우선 원태인 선수는 시즌 9경기 중 8경기를 선발 등판하여 4승 2패, 방어율 3.19, 48개 이닝 동안 48개의 피안타, 17자책점을 기록하며 시즌을 끌어가고 있습니다. 롯데전 롯데와의 경기에서 8이닝 동안 4개의 피안타 그리고 비자책점 무실점 경기를 한 것을 포함하여
5월 21일 이때부터 5경기 동안 2실점 이하의 경기를 펼치며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직전 경기 기아와의 경기에서 5이닝 동안 6실점을 하면서 이 좋은 흐름이 깨지고 좋지 못한 모습 펼치고 말았습니다. 원태인 선수의 롯데와의 경기는 사직에서의 경기였음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강한 모습 보이는 롯데를 눌러버렸던 원태인 선수였죠. 따라서 내일도 일정 부분 기대를 할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실제로 원태인 선수의 좌우타자 피안타율은 2할 중반대를 형성하고 이 선수의 고종별 지표도 함께 보시면 슬라이더와 커브가 맞아나가는 편이지만 체인지업의 피안타율이 1할 7푼 8리로 아주 강력하며 롯데를 상대할 때에도 주요하게 활용되었습니다. 다만 롯데가 현재 우타자 바깥쪽으로 나가는 슬라이더와 빠른 공에 대해서 페이스가 상당히 좋다는 부분은 원태인 선수가 직전 경기만큼 뛰어난 피칭을 할 것이라는 데에는 힘을 실어주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상대는 스트렐리 선수입니다. 직전 경기 키움과의 경기에서 분명히 투구수가 과다했던 스트렐리에게는 이틀의 휴식이 더 주어진 것에 대해서 홈 경기를 하기에 원정 피로도 또한 없다는 것이 아주 큰 호재인 것으로 보여지네요. 스트렐리 선수는 시즌 9경기 선발로 나와 1승 2패, 방어율 2.1로 55와 3분의 2이닝 동안 39개의 피안타, 그리고 62개의 탈삼진, 그리고 13자책점을 기록하며 아주 준수한 시즌 보내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5번의 퀄리티 스타트를 포함하여 5월 20일 기아전을 제외한 전 경기에서 2실점 이하의 우수한 피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득점 지원이 평균 2점이 되지 못하며 승리운이 없는 스트렐리 선수입니다. 직전이 키움과의 경기에서도 아쉬운 플레이로 2점을 내주긴 했지만 탈삼진 12개를 잡아내고 투구수가 100개가 넘어가도 본인이 끝까지 경기를 책임지려는 투지도 보일 만큼 아주 적극적인 선수라고 평가되네요. 또한 삼성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볼넷 4개가 아쉽지만 무실점 피칭을 한 스트렐리 선수, 내일도 자신감을 가질만 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좌타자에게 조금 더 공략당하는 모습인 스트렐리 선수인데 그마저도 2할 4푼으로 아주 준수한 편이죠. 게다가 우타자에게는 1할 6푼으로 타자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구종을 함께 살펴보시면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이 주무기가 되면서 피안타율이 1할대로 아주 준수한 모습이며 직구가 가운데 높은 쪽으로 몰리지만 않는다면 대개 공략이 아직까지 힘들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롯데는 홈에서 7할이 넘는 승리를 보이고 있고 또한 스트렐리가 기아전에서 안 좋은 모습 보였던 5실점을 했을 때에는 하나와의 원정 이후 바로 치른 경기여서 피로도 문제도 분명 존재했으며 이번엔 오히려 반대로 날씨가 좋아지면서 이틀의 휴식을 더 얻은 스트렐리 선수입니다. 즉 7일 휴식 후 등판입니다. 또한 그때는 기아가 홈에서 타격이 좋았던 그런 성적 또한 작용을 해서 이런 결과로 이어졌던 것으로 보여지죠. 물론 롯데가 원태인 선수의 체인지업의 약점을 보이는 타자가 분명히 존재하는 만큼 많은 득점을 내기는 어려워 보이지만 삼성은 안 좋은 날씨 속에 하나와의 경기를 망치고 원정길에서 떠날 뿐더러 롯데의 홈에서 경기력을 바탕으로 한다면 스트렐리가 승리 투수가 될 수 있을 정도의 득점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또한 강력한 롯데의 필승조가 경기를 굳혀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